두둥둥둥둥둥. 짜잔, 복리 수익이 자그만치 26.6%나 나왔습니다. 오, 여기 아마 배당 수익도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건데 그거까지 포함하면은 더 높겠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423번 영상에서 인베스트 헬퍼라는 한국 주식을 백테스트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최근 20년 동안에 복리 20% 이상 번 전략들 5개를 개발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제가 개발한 전략은 4개고요. 한 전략은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자, 가장 쉬운 전략이 있죠. 일단 저 PBR 주식을 사자가 첫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investhelper.ml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백테스트 쪽을 클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4월 말에 리밸런싱을 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20개 종목을 사가지고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1년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전략이고,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아주 심플하죠. PBR가 0.2에서 10까지 하는데 가장 낮은 쪽을 이제 먼저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2로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PBR가 이거보다 더 낮으면은 그거는 정말 망하기 직전인 기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PBR가 0.1짜리 기업들을 사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PBR가 0.2, 0.3 이런 기업들로 주로 사게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은 실적이 어땠을까요? 두둥둥둥둥둥. 짜잔, 복리 수익이 자그만치 26.6%나 나왔습니다. 오, 여기 아마 배당 수익도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건데 그거까지 포함하면은 더 높겠네요. 물론 MDD도 어마어마합니다. 53% 정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코스피보다 MDD가 더 높기는 했는데 수익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26대 7이니까 저 PBR 전략이 압도적으로 이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 2000년부터 쫙 올라갔는데 한 2016년, 17년부터 이 전략이 좀 죽을 수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 4년 동안 지금 수익이 꽤 저조했죠.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전략이 계속 통하면은 이제 모든 세상의 돈이 그쪽 전략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통하면서 이 전략 별론가 봐 해가지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오르고, 이런 것이 사실 좋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은 원금이 자그만치 110, 200원 들었고요. 20년 동안에. 그리고 당연히 20년 동안에 이 정도 수익을 내지 못한 워렌 버핏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PCR인데요. PCR는 Price Cash Flow Ratio라는 건데,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그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을 비교한 그런 지표입니다. 자, PCR가 2에서 3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영업을 통해 가지고 현금 흐름 10억을 벌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겨우 20억 3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너무너무 싼 겁니다. 그럼 그 기업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월세 1억을 벌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2억에서 3억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에는 이런 게 가끔이 아니라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은, 네, 얘네들도 무난히 복리 20.3%를 번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투자가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단순하게 PBR, PCR 이런 지표들이 낮은 지표를 가진 주식들에 사가지고 1년 동안 보유하다가 또 다른 기업들로 교체하는 거, 아주 심플한데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20년 동안 복리 20% 이상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PCR도 근데 여기 보면은 한 2018년 정도에 피크를 치고 2년 동안 저조하다가 코로나 후에 다시 컴백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PBR도 낮고 PCR도 낮은 그런 기업들을 한번 사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이죠. PBR은 예를 들면 0.2에서 0.5 사이이고 PCR은 2에서 5 사이. 그러니까 이 두 개 지표로 엄청나게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을 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로버트 기요사키도 자산 부채 개념, 현금 흐름 패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수익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네, 얘도 복리 25%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워호호. 네. 근데 얘도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이제 죽을 쓰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요 전략도 원금이 90배가 되었고, 네, 복리 25%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클래시컬한 전략이죠.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는 그 저평가 우량주 주식인데요. 그래서 PBR을 제가 0.2에서 1로 나눴고 ROE 그러니까 자산 대비 수익이 20% 이상, 그러니까 수익성이 매우 높은 그런 기업들만 포함시켰습니다. 여기가 맥시멈이 200%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요런 전략도 보면은,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냐? 복리 22% 정도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략들 다 MD가 꽤 높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전략들을 혼자 쓰는 것보다는 자산 배분을 한 다음에 주식 비중을 이제 이런 전략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전략도 굉장히 잘 먹혔어요. 고 ROE, 저 PBR, 우량 가치주이죠. 잘 먹혔습니다. 그렇죠. 김연아도 가치주가 좋은 걸 알아봅니다. KB 밸류 초이스 30 펀드 이런 거를 광고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요 다섯 번째 전략은 독자님이 개발하셨습니다. 이 김채진님이 423번 영상 댓글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백테스트를 통해서 20년간 무려 복리 30% 전략을 찾았습니다. MDD가 50%인 건 흠이긴 하지만 복리 30%인 게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뭔데요? 제가 여쭤보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NCAV 지표. NCAV 지표는 뭐냐 하면은 이게 100%가 넘어가면은 이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이 강조한 지금 당장 기업을 깨부셔도 시가총액보다 더 높은 청산 가치가 남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죠. 초저평가 기업들인데 이 중에서도 또 PBR을 0.2에서 0.6으로만 고르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이제 거의 그러니까 적은 거, 그러니까 100% 이하 그런 기업들만 한번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분이 백테스트를 돌려보셨는데 결론이 짜잔 정말 복리 29.8%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20년 만에 원금이 184배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MDD가 50%는 아니네요. 46% 정도 나왔는데 높긴 합니다. 다만 이 전략도 단점이 2018년까지는 잘 나가다가 여기서는 꼬꾸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추적화가 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 있는 요 지수를 120에서 200으로 한번 바꿔보니까 복리 수익이 30%에서 21%로 훅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표가 옛날에는 잘 통했다라는 건 좋은데 이 똑같은 지표가 미래에 잘 통할 가능성은 저는 사실 굉장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딱 맞춘 그 전략을 그대로 미래에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수치를 몇 개 바꿔봐가지고 숫자를 조금만 바꿨는데도 그 복리 수익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요 복리 30%는 좀 우연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 2020년 동안에는 가치주, 그러니까 저 PBR, 저 PCR, 이런 기업들이 좀 빌빌거렸거든요. 어떤 지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잘 나갔을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ROA가 높은 놈들, 이런 놈들이 좀 잘 나갔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백테스트를 돌려봤거든요. ROA가 20% 이상인 기업들로만 한번 해봤거든요. 참고로 제가 구글에 ROA라고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독일 그림쟁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벽화들을 그린다고 하는데 네, 알아주십시오. 독일 ROA, 오호, 네, 어쨌든 뭔 말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ROA가 20% 이상인 이제 그런 기업들이 최근 4년 동안 저 PBR, 저 PCR 주식들 이런 애들이 부진할 때 복리 19%라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고 ROA 주식들이 사실 2016년에 시작해가지고 한 19년 초반까지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최근 1년 동안에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갑자기 1년 만에 2배 이상이 빵 뛰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거는, 도대체 이 가치주들이 언제 부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량주 또는 모멘텀주랑 같이 섞으면은 그래도 좀 시너지 효과, 분산 투자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요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치주 우량주 반반 포트폴리오. 치킨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요약. 장기적으로 20년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가치주들이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PBR, PCR 이런 지표들이 낮았던 그런 주식들이 수익이 매우 높았고요. 근데 제가 이걸 똑같은 거를 퍼로 해봤는데 퍼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혹시 좀 여기 백테스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왜냐면은 PCR과 퍼는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저 PCR 주식들이 잘 나가면은 저 퍼 주식들이 못 나갈
지나갈 리가 없거든요. 이제 물론 그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저퍼주로 검색을 해봤더니만 뭐 스펙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이상한 홀딩, 짱깨 기업들 이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이런 데들을 좀 다 빼면은 백테스트가 좀 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제가 추측은 해봅니다. 제가 물론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솔직히 한국에서는 그냥 저 PBR, 저 PCR 이런 주식들만 사도 되는데 우량 가치주 그러니까 ROE도 높고 PBR도 낮으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 PBR 주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량주인데도 저 PBR 주에 몰빵하는 것이 좀 더 뭐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순수하게 수익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 가치 지표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가치주가 죽으면은 우량주가 선방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요 그 백테스트 도구에는 아직은 없는데 혹시 모멘텀주도 이제 가치주가 죽으면은 그래도 좀 그나마 잘 나가지 않는가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같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퀀트로 같이 투자하자. 요 번역된 책에는 제가 쓴 챕터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런저런 책을 많이 썼는데 다행히도 보시다시피 거의 다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 아주 압도적인 책들이죠. 투자의 성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은 당연히 중간에 이렇게 자신있게 써있는 이분이 벤저민 그레이엄처럼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냥 듣보잡이고요. 여기 이분이 벤저민 그레이엄이고 그리고 가장 왼쪽에서 나올 듯 말 듯 하시는 이분이 워렌 버핏입니다. 어렸을 때 워렌 버핏은 참고로 이렇게 생겼죠. 핸섬 가이네. 좀 너드 같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도 찰리 멍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슈퍼스타들이 되게 많아요. 요 안에 보면은. 그리고 제가 지금 멘션하지 않은 슈퍼스타가 또 서너 명이 여기 더 있습니다. 뭐 슐러스도 있고 넵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영상 굉장히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저랑 동의하시면은 구독을 하시고 여러분들 부모님, 친구, 자식들 그리고 아시는 분들한테 널리 이 영상을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뜨리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